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그 상간자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앞으로 어떨 생각인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니까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자꾸 대화를 하자고 하게 됩니다. 근데 형식상으로만 대화지 사실 내가 궁금한 것을 이 사람에게 캐묻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년이랑 몇 번 잤냐, 그년 사랑했냐, 너 그 지랄하고 다니면서 우리 애들 얼굴 생각은 안 나더냐, 너 앞으로 그래서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점점 경찰 형사처럼 이 사람 범죄자를 놔두고 막 취조하는 것처럼 흘러가게 돼요.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걸로 이혼을 하는 부분은 잘 없다. 그런데 이 바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내가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자가 질려한다든지, 감정이 상해서 서로에게 실망을 해서 서로에게 질려버려서 이혼으로 가는 부부가 더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람 피운 배우자와 대화를 할 때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겠지만 나중에는 나의 이 태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추궁하고 닥달하고 취조하려고 막 캐내고 막 이 지랄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바람 피운 배우자가 처음에는 자기도 잘못한 걸 아니까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막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한다 한들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라, 뭐 3번 잔 거 아니잖아, 30번은 잤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면서 나중에는 이 바람 피운 배우자가 처음에는 구부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너 자꾸 이럴 거면 나 너랑 못 살겠어, 너 평생토록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닥달할 텐데 너의 이런 태도가 나를 질리게 만든다, 용서하기로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이럴 거냐, 이래가지고 회복이 되겠냐 하면서 또 바람 피운 배우자가 오히려 피해 배우자 탓을 하면서, 그럼 또 피해 배우자는 아니 지가 잘못을 해놓고서는 지 때문에 나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끝까지 내 탓을 하지? 하면서 이제 감정이 서로 상하게 돼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피운 배우자의 속내, 진심을 알려면 대화로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대화를 하지 마셔라. 대화가 제 생각에는 백해무익하거든요. 대화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우자의 진심은 이렇게 알 수 있다.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증거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 팩트. 팩트는 뭘로 확인을 할 수 있냐? 오직 증거로 확인을 하는 거지 배우자의 입에서는 절대 진실이 나오지도 않고, 진실이 나온다 한들 우리가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호텔에 갔던 영수증이나 뭐 내역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배우자한테 너 이거 누구랑 갔어? 걔랑 몇 번 잤어? 처음 간 거 아니지? 이렇게 추궁하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호텔에 갔구나, 어떤 년이랑 갔겠구나, 그럼 어떤 년이랑 갔을까, 이것은 내가 더 증거를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몇 번 갔냐라고 물을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떡쳤겠구나. 40, 50된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모텔을 한 번만 갔겠어요? 수도 없이 떡쳤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상간자와 사랑해 자기야 쪽쪽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너 얘 진짜 사랑했냐? 이거 진심이었냐? 그럼 나를 더 사랑하냐? 그년을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쪽쪽거릴 정도로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겠구나, 지들 딴에는 또 이게 불륜도 사랑인가 보지? 아이고 한심한 거 쯧쯧쯧,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 피우면서도 가정에 참 잘했다, 어떻게 나랑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충실히 잘하면서 나가서 상간녀를 만날 수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랬냐, 무슨 마음으로 그랬냐, 너는 마음의 방이 2개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요. 아이고 집단에는 바람 피운다고 여기저기 아주 그냥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힘들었겠구나,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나 보지? 아유 저 양다리 걸치느라 힘들었겠네, 이 정도. 그냥 한심하다,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진심이나 그런 것들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히려 이 바람을 해결하기에는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잤냐, 뭐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냐, 얼마나 자주 만났냐, 그년한테 얼마짜리 선물을 사줬냐 하는 이런 숫자에 집착을 하거나, 걔를 얼마나 사랑했냐, 걔에 대해 진심이었냐,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었냐, 이렇게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감정, 이런 감정에 집중을 한다거나, 앞으로 어쩔 계획이냐, 너 무슨 생각이었냐, 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바람 피운 그 당사자도요,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제가 또 상담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람이 이렇게 들킨 이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이 난 겁니다. 이게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분을 물론 기만을 하긴 했지만 이게 들켰을 때 자기 그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도 몰랐고 이거를 배우자가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도 몰랐던 거고 가정이 개박살 날 것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단편적인 것만 보고 쾌락만 보고 불륜을 저지른 것이지 그 멀리까지 생각을 할 줄 알았으면 바람을 안 폈겠죠. 그러니까 바람 피운 배우자한테 그 멀리까지 물어봐봤자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글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냥 미쳤었나 봐. 모르겠어 나도 잘. 막 이래요. 멍청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것, 진심 이런 거에 너무 궁금해하지도 말고 캐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간자를 쳐보는 것입니다. 상간자를 치는 것에는 이제 소송과 박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하면 배우자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나 상간자랑 정리했다고 하면서 가정에 잘하고 나한테도 막 지극정성을 보였어요. 헤어졌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남편 모르게 상간자를 쳤는데 상간자를 치고 왔더니 남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가지고 나를 막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왜 일을 벌렸냐, 왜 걔를 찾아갔냐, 걔는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걔네 배우자가 알면 나도 맞소송 당하고 온전치 못할 텐데 왜 그렇게 일을 벌렸냐,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잘했잖아 막 이러면서 상간자 편을 든다. 이런 거는 아직도 안 떨어졌다는 증거고 아직도 걔네들이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고 상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수작인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태도나 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상간자를 쳤을 때 배우자의 반응이 이게 진짜 찐 반응이라는 겁니다. 진짜 헤어지고 진짜 반성하고 진짜 제정신이 돌아왔다면 내가 상간자를 쳤을 때 연락이 끊겼으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해서 풀린다면 그렇게 해. 잘했어. 아유 몰라 나는 이제 걔랑은 상관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겠죠. 상간자 치고 돌아왔을 때 배우자가 길길이 날뛰면서 네가 나를 배신했네, 네가 일을 크게 벌렸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면 그 둘이 안 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상간자를 치면 배우자가 저에게 정 떨어져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상간녀 소송하고 막 가서 머리채 잡고 한 거 알면 오히려 저한테 정 떨어져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상간자를 친다 해서 나에게 정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애초에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상간자랑 진짜 떨어졌으면 내가 가서 상간자를 죽이든 어쩌든 간에 신경도 안 쓰거든요. 오히려 내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정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상간자를 쳐서 배우자가 더 나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정 떨어질 인간이었다는 거는 애초에 나한테 잘할 생각, 가정을 유지할 생각, 나와 잘 지내볼 생각조차도 없었다는 거니까 그냥 일단 상간자를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증거를 잡는다, 상간자를 친다, 배우자는 무시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배우자 마음을 돌리려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상간자를 떼내야만 배우자가 시간이 지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나와 가족에 다시 집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간자를 떼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하고 상간자 소송과 박살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 늘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